프린트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뭐 아무데나 피고 있어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거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자 프린트 쪽에서 이제 좀 뒤쪽에 있을 거예요. 조건부 확률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자 봅시다. 뒤쪽에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이쪽은 표현은 그래요. 표현은 그냥 P라고 쓰고요. A 바 B입니다. A 바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A 바 B. 그래서 이제 요건데 근데 이제 약간 그거예요. 약간 뭐라 그러지? 서양식 표기법이기 때문에 두 갈식이야. 요게 확률이야.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이거든요. 근데 이거야. 이게 있어. 그래서 여기에 정확한 말뜻이 이거라고 보면 돼. 자,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이거든요. 얘인데, 근데 이제 전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이제 B라고 하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전체가 샘플 스페이스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니 이게 돼서. 그러니까 이 전체가 1이니까 1분의 그냥 A를 가지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전체가 줄어요. 전체가 줍니다. 이게 전체야. 그러니까 새로운 전체입니다. 새로운 전체. 일반적으로 축소돼요. 일반적으로 축소. 확대가 될 수는 없으니까 1보다 커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확률도 조건부 확률이긴 한데 그건 어차피 뭐 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전체가 축소되는 확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 와중에서 A를 만족하는 건 얘밖에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 얘밖에 존재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얘를 가지고 P라고 쓰고 A 바 B라고 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B가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그게 전체가 쟤라는 거지. 그러면은 그 와중에 A를 만족하는 건 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뭔가를 좀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은 얘가 됩니다. 그래서 B가 전체일 때 A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 그러니까 얘를 빼먹을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그 기준이 두 개야. 그러니까 이중 분할표라고. 이중 분할표. 이게 세상에서 제일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이게 제일 쉬울 거고요. 그게 아마 넣어놓긴 했거든요. 쉬운 문제.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그게 있어요. 그 어디 갔니? 8번죠. 8번. 8번. 9번도 사실 그냥 표야. 그러니까 이게 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얘는 직접 그려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본다라는 거거든. 그럼 얘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를 그리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두 개인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거든요. 그다음 여기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를 내가 1번이라고 쓰고 여기를 2번이라고 쓰고 여기를 3번이라고 쓰고 여기를 4번이라고 쓴다라고 보시면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A는 맞는데 B는 아닌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A와 B가 동시에 만족하는 거라는 거고, 그다음 3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A는 아닌데 B는 맞는 거고요. 4번 같은 건 뭐냐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네 가지. 그럼 그거를 그냥 쫄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이쪽이 A, A 여집합. 이쪽이 B, B 여집합. 이게 이중 분할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표가 이제 이런 구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게 교집합이야. 교집합. 얘랑 얘랑 이렇게 해서 같이 만나는 게 교집합이라고 보면 여기는 A 교 B니까 2번입니다. A 교 B. 그 다음에 여기는 A 여집합 교집합 B니까 그럼 여기는 3번이죠. 외우지 마. 안 외워도 돼. 그러니까 안 외워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A는 맞는데 B는 아닌 거니까 1번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A 여집합 B 여집합이니까 4번입니다.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거를 합한 게 이제 얘가 그냥 PA인 거, PA. 여기는 PA 여집합인 거죠. 여기는 PB인 거고 이렇게 더한 게, 이렇게 더한 건 얘는 PB 여집합인 거죠. 그래서 요게 다 합하면 무조건 둘 다 1입니다. 확률.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이중 분할표가 돼. 이중 분할표.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를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를 좀 들어볼게요. 여기 프린트에 있는 거. 자, PA가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PB 여집합. 이런 거 잘 풀어야 돼. 이거 쉽단 말이야. 3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PB바 A. PB바 A가 이쪽은 얘가 6분의 1이래요. 그랬을 때 P라고 쓰고요. 이쪽은 뭐냐? A 여집합 바 B를 구하래요. 사실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뭐냐면 그냥 그려 제발. 그냥 그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려 이렇게 여기 A라고 쓰고요, B라고 써 그냥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럼 얘는 이건 알아야 된다. 여기는 이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P, B는 그냥 3분의 1인 거야.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P, A, 바, B는 뒤에 거 분해. 막대를 또 유치한가? 막대를 구부려요. 오늘 뭐 화나 있냐 니네? 근데 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그치 막 반란을 일으키려고 저 얼굴 들쳐놓으면 졸려 죽겠네 뭐 이런 거 아니지, 그죠? 자, 도망갈 거야. 자, 봐봐. 여기 막대기를 구부려. 이렇게 구부려. P, A. 너무 창피해. 늙어가지고 지금. 자, 봐봐. P, B바 A는 이거는 이거죠. P, A가 전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비교 A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쓰세요. 이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래서 얘를 구부려서 뭔가를 좀 생각한다. 구부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해도 뭐 문제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얘는 이렇게 쓰면 되지. P, A 분의 P, A 교집합 B겠죠. 이게 6분의 1이래. 그러면은 봐봐라. 야, 이게 얘가 얼마냐? PA가 2분의 1이래. 이거래. 그럼 얘를 넘기면 12분의 1이지 않겠니? 넘기면 12분의 1. 그럼 얘가 12분의 1인 거야. 써 그냥 이거면 돼. 뭐 이게 뭐 얼마나 그거 하니? 그럼 여기 12분의 6이지 않니? 12분의 5겠지 그러면. 얘가 3분의 1이 됐잖아. 그럼 12분의 4니까 얘가 12분의 4. 그럼 여기는 12분의 3이겠죠. 그럼 더하면 9니까 여기 바깥에 빠져있는 게 12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샘플 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 더하면 1이다. 다 더하면 1이 기준이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이쪽은 됐어. 그럼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P, B분의 P, B교 A 여집. 그럼 P, B는 12분의 4. 이만큼 12분의 4. P, B 12분의 4분. B 교집합 A 여집합이니까 이만큼이거든요. 그럼 12분의 3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분의 3이다라고 쓸 수 있다. 쉬워. 너무 쉬워. 그냥 별거 그렇게 막 그거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단 보자. 그러니까 이거를 표를 가지고 볼 수도 있긴 해요.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건 비슷하거든요. 하는 건 비슷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우선에 보면 얘가 이제 얼마냐? PA가 2분의 1이라니까. 그럼 얘가 2분의 1이면 얘도 2분의 1이야. 무조건 더한 게 무조건 1이야.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3분의 2니까 이쪽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또 이거다? 생각해보면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표가 왜 쉽냐면 표가 쉬운 이유가 있어. 표가 쉬운 이유가 있어. 자, 그럼 얘는 봐봐. A가 전체일 때 B야. A가 전체일 때 B거든요. A가 전체일 때 B야. A가 전체일 때 B야. A가 전체일 때 B라니까 A가 전체 B야. 그 중에 B인 거야. 개 쉬워요. 그래서 이게 표가 제일 쉬워. 맞잖아. A가 전체라는 건 이거 중에서 얘라는 거야. 이거 중에서 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6분의 1이래. 6분의 1. 그럼 얘를 K라고 두면 얘는 OK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식이라는 거지.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바로 파악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얘네 둘을 더한 게 2분의 1이니까 6K가 2분의 1이라는 거야. 돼요? 오케이? 그럼 K는 12분의 1이겠죠. 12분의 1. 얘는 12분의 5입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 끝말잇기거든요. 얘가 12분의 4니까 이쪽이 12분의 3이다. 여기는 이게 12분의 8이니까 12분의 3. 똑같네? 이거는? 이겁니다. 그럼 이제 봐봐라. 자, 이번엔 또 이겁니다. 봐봐. B가 전체일 때 이렇게 씁니다. B가 전체일 때. 그럼 이번에 전체가 이만큼이야. 그 중에 A가 아닌 거죠. 그 중에 A가 아닌 건 이만큼. 그러면은 전체가 12분의 4인데 그 중에서 12분의 3을 갖고 있다가 되기 때문에 여기 4분의 3이라는 거지. 돼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게 좀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쓸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만 풀었을 때 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 되게 좀 진짜 지엽적인 그지 같고 좀 약간 똘추 같은 문제가 있으면 좀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전체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전체분의 조건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일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되게 좀 쉬운 게 8번 볼래요? 야 발로 풀겠다. 발로. 근데 지금이 발로 풀어요. 8번. 이런 것만 나오면 진짜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남들도 다 맞춰. 옆집 철수도 맞춰요. 자, 그래서 그게 문제야. 20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남학생이에요. 그럼 남학생을 봐요. 남학생. 이게 남이야. 여기 샤프 90. 연필 30입니다. 그래서 총 120이야. 샤프 연필. 샤연. 자, 이렇게. 서울대고 연세대였는데? 그렇습니다. 자, 남학생일 때 샤프를 선택할 확률이죠. 그럼 이거는. 뭐야 그러면 9 더하기 3이니까 12분의 9 12분의 9니까 4분의 3 끝. 이런 거만 나와요 진짜. 얼마나 그거 개꿀 이거.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여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표가 없어도 표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속으로 언제 그리는데요? 휴먼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이면 알 수 있어. 우리가 알파고만 몰라. 알파고도 요즘 잘하더라. 야. 자 이겁니다. 9번. 자, 9번을 보시면 남학생 600명 있고요. 여학생 400명 있고요. 봄과 가을 중에서 언제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지. 너 수학여행 못 가지 않았니? 그래요? 갔어요. 제주도 갔니? 아 그래요? 너 수학여행 갔니? 못 갔어. 못 갔죠. 너 수학여행 갔다 왔나? 못 갔지 너네. 그죠? 안 가죠. 그죠? 가기만 하면 좋겠다. 자, 하여튼 그래. 하여튼 자 이거야.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럼 얘를 딱 하는 거죠. 왜냐면 남학생 600명, 여학생 400명이래. 봄과 가을 중에서 언제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지. 그럼 여기에서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수학여행을 가는 게 있으면 봄이 있으면 가을이 있겠죠. 이게 이중 분할이라는 거야. A 여기서 B 여잖아요. 이거야. 그려야 돼 그냥. 600명, 400명이거든요. 이렇게. 남학생 600명, 여학생 400명. 그러면은 자, 왜 55%야 짜증나게. 자, 그러면은 야 50%면 300이고요. 그다음 5%면은 60의 절반이니까 30이니까 330 이거죠. 330. 270. 줄줄이 사탕입니다. 그러면은 400명의 65%니까
240에다가 20, 260이네. 260. 발 사이즈인데. 자, 260. 이렇게 여기는 140. 그럼 끝났어요. 자, 임의로 뽑았을 때 봄을 선택한 학생이래. 봄은 이겁니다. 그 중에 여학생의 확률이니까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다 하면은 590이네. 590. 결국은 590분의 260이니까 59분의 26이 된다고 쓰면 끝날 거랍니다. 얼마나 쉬운가?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표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좀 봐주면 좋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인 형태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집합에 연관된 거는 좀 무조건 나오거든. 무조건 나오는데 좀 쉬워.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면 되거든. 실수만 안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보면 좀 그래. 자, 이제 좀 봅시다. 됐어. 이제 어떤 거를 좀 보냐면 계산을 좀 해봅시다. 계산. 세 번째. 맨날 이것만 나오면 좋겠지. 근데 맨날 이것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계산을 할 건데 기본적인 계산의 형태를 좀 볼게. 세 번째. 기본 계산. 확률은 전체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러니까 다 전체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긴 합니다. 자, 그렇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조건도 확률이거든요. 얘를 뭘로 들어볼까? 원래 옛날에 세뱃돈 가지고 예를 들었다가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드라마를 찍어요. 드라마를 촬영을 합니다. 근데 무조건 드라마를 촬영하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야. 반드시 뭐냐면 주인공이 있어야 드라마 촬영을 해요. 주인공 존재. 주인공. 그래서 자, 주인공에 이제 후보들이 있어. 후보. 자, 야, 너 좋아하는 연예인 있니? 연예인 안 좋아해요? 네. 물론 저도 연예인 안 좋아하는데 혹시 아는 연예인 있어 그러면? 운동선수. 누구요? 메시? 메시요? 메시. 너는 좋아하는 연예인 있니? 혹시 드라마 촬영하는데 메시랑 호날두가 나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저 호날두도? 넌 좋아하는 연예인 있니? 아니 나도 없어. 진짜. 이렇게 합시다. 그치? 자, 그래서 예시를 바꿔야 되나? 좀 불쾌한데. 자, 얘네 하여튼 그래. 자, 메시가 주인공이 될 확률이 0.3입니다. 호날두가 주인공이 될 확률이 0.2야. 그다음에 이 이름 모를 사람이 주인공이 될 확률이 1은 주자.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원래 내가 뭐 아이유 이런 거 나오고 막 무슨 뭐 변우석인가? 몰라. 하여튼 뭐 그런 데 나오면 내가 0.0을 넣었거든요. 좀 약간 어느 정도 그게 있어. 이렇게 딱 간다고 쳐봅시다. 자, 이걸 구별하시면 돼요. 첫 번째. 첫 번째. 이렇게 써야 돼. 1. 드라마가 우선은 촬영될 확률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래. 메시가 주인공이 될 확률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드라마가 촬영이 됐대.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다 더해서 1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드라마가 촬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촬영이 됐다고 했을 때 메시가 주인공이 될 확률이에요. 이 세 가지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물론 구별이라고 말하면 2번, 3번을 구별하시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는 옛날에 이거를 배울 때 너무 이거에 막 집착했거든요. B, A, 바, B 이런 거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그냥 그러지 마. 물론 내가 약간 뭐라 그럴까? 그냥 별 생각이 없는 인간이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보이면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 드라마가 촬영될 확률은 그냥 0.3 더하기 0.2 더하기 0.1이겠죠. 이건 뭐야? 이렇게 돼요. 이런 방식이야. 그리고 안 섞이니까 그냥 3개 더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자,
메시가 주인공이 되는 거는 그냥 0.3입니다. 근데 이게 다 이거야. 전체 경우는 1이죠. 전체 경우는 1인 거야. 그러니까 전체 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 확률이라 했잖아. 이게. 그럼 얘가 전체고 이게 조건이다? 이게 조건이야. 이렇게 조건. 근데 자 이번엔 드라마가 촬영이 됐대. 드라마가 촬영이 됐대. 그럼 얘는 어쩔 수가 없이 뭐냐면 드라마 촬영 안 되면 안 되니까 주인공이 누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는 메시가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호날두가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이름 모를 누군가가 주인공인 거죠. 나도 영어 하나 찍어야 되는데. 자, 이거 보내. 그다음 메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전체가 1이 아닌 0.3 더하기 0.2 더하기 0.1인 거죠. 그럼 그 중에 메시인 건 0.3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달라요. 전체가 축소되거든요. 전체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거의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냥 어떤 조건이 있다고 했을 때 그냥 얘는 후보분의 주인공입니다. 후보분의 주인공이야. 그래서 그냥 얘를 가지고 봤을 때 후보 중에 일부가 올라옵니다. 주인공이. 후보 중에 일부가 올라와요. 왜? 이게 전체니까. 새로운 전체니까 무조건 여기 올라오는 건 이 중에 누군가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가 축소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후보분의 일부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좀 생각하시는 거야. 이쪽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후보분의 주인공이야. 후보분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야말로. 그러니까 이게 이 중에 일부가 올라오거든요. 이 중에 일부가 올라오는데 쉬운 문제는 통으로 그냥 올라와. 쉬운 문제. 이지한 건 통으로 올라오는데 개빡치는 문제들은 통으로 안 올라오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쪽 경우의 수 따로. 확률 따로 이쪽 확률 따로 구해가지고 따로따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니?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후보분의 주인공은 맞는데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게 통으로 그냥 올라오는 게 있으면 개꿀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얘랑 아예 다른 걸로 보고 다르게 문제 풀어서 그냥 경우 수 번 구해준다고 보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하시라는 거야. 돼요? 이거야. 자, 후보분의 주인공이야. 후보분의 주인공.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야.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집합으로 나오는 건 다 괜찮아. 그러니까 그건 돼.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11번을 보시죠. 이런 거죠. 이런 거.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자. 여기까지 잘 모르겠어. A 곱하기 B가 6의 배수. A 곱하기 B가 6의 배수. 그럼 A 곱하기 B가 6의 배수라고 했을 때 6의 배수는 6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쪽은 24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0이 나올 수가 있고 36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곱이 A 곱하기 B가 그래서 요거를 싹 다 더하시면 됩니다. 싹 다 더하면 돼. 자, 근데 그거 분해 A 더하기 B가 10 이상. A 더하기 B가 10 이상. 이런 게 바로 좀 짜증나지만 약간 좀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거지.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 좀 본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10 이상이니까 10이 나오거나 11이 나오거나 12가 나오는 게 존재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자, 이렇게. 자, 그럼 곱해서 6 되는 건 1, 6, 2, 3, 3, 2, 6, 1입니다. 그냥 해야지 뭐 어떡할 거야. 그냥 해서 이게 더 빨라. 주사위는 그냥 하는 게 빨라. 자, 그 다음 곱한 게 10이니까 2, 6, 3, 4, 4, 3, 그 다음에 6, 2 이렇게 되는 거죠. A, B니까 둘 다 뭔가 그게 있으니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18은 3, 6, 6, 4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4, 6. 그 다음에 6, 4. 그 다음에 여기는 5, 6. 6. 생각보다 몇 개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6, 6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그 중에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개밖에 없어. 그럼 15개. 더한 게 10 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면 됐죠. 후보분의 주인공이. 후보분의 주인공.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1개, 3개, 5개.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런 거랑 연관되는 게 10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쪽은 이렇게. 그래서 좀 기억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인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그냥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2번. 12번.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대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6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때. 25. 이게 새로운 전체 아니겠니? 전체가 축소되는 거죠. 그냥 너무 그래서 엄청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쓰는 거야. 새로운 전체. 그랬을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소수래. 소수가 되는 건 2, 그다음에 3, 그다음에 뭐 5도 있고요. 그다음에 7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10까지밖에 안 나오거든. 6은 한 번도 안 나와야 되니까 많이 나와죠. 10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그래서 소수되는 건 이거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1밖에 없고요. 1 더하기 2거나 2 더하기 1인 거죠.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4. 그다음에 이쪽은 2 더하기 3. 3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4 더하기 1. 그다음에 7 되는 거는 뭐냐면 이쪽은 5 더하기 2가 되는 거고요. 2 더하기 5라고 해야 되나? 2 더하기 5. 그다음에 3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4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5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위로 올리면 되는 거죠. 후보분의 주인공인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얘도 밑에도 마찬가지야. 13번 또 공이야. 공과 카드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친해져야 됩니다. 개빡쳐요. 자, 13번 봅시다. 주머니 A는 흰 공 1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대요. A는 흰 공 1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대요. 자, 주머니 B는 흰 공 3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대요. 주머니 A에서 임의로 1개 공을 꺼내요. 주머니 B에 넣은 후 주머니 B에서 임의로 3개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자, 그 B에서 꺼낸 3개의 공 중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하래요.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방식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를 뽑는 거지. 여기서 하나 뽑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그럼 여기서 이제 흰 공이 뽑힐 수가 있고요. 또는 검은 공이 뽑힐 수가 있다는 거지. 검은 공이 뽑힐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라고 생각하면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 흰 공을 뽑는 거니까 확률이 3분의 1이야. 맞잖아. 3분의 1. 이거 뽑아야지. 이렇게 1개 공을 꺼내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쓰는데 그럼 그 상황이 되면 뭐냐면 주머니 B에 흰 공이 하나 들어가니까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3개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똑같아.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거니까 이쪽은 1에서 검은 공만 뽑히는 걸 빼면 끝날 거라는 거죠. 검은 공만. 그럼 3개를 동시에 꺼내는 거고 얘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경우의 수를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쪽은 얼마냐? 7, C, 3 이겁니다. 7C3. 그러면은 그 흰 공 말고 싹 다 검은 공이니까 검은 공 3개 중에 3개라는 거죠.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쪽은 검은색 공이에요. 검은색을 뽑으니까 3분의 2거든요. 곱하기. 그럼 여기는 뭐냐? 똑같아. 1에서 빼. 뭘 빼? 자, 그냥 봤을 때 그럼 이 상황은 이렇게 되는 순간
B라는 어떤 그런 형태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 있고 검은 공이 4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1에서 뭐냐면 7개 중에 3개를 뽑는 건 똑같은데 검은 거 중에서 3개를 싹 다 뽑을 거니까 43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뭔가를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쪽은 이렇게 된다고 치면 2개를 더 해주시면 답이고 2개를 더하면 답이야. 근데 여기서 혹시 좀 약간 이상한 거 못 느꼈니? 느끼면 집에 가면 진짜 오늘은 진짜 집에 가라고 바로 갈 것 같거든요. 안 돼. 자, 오늘은 가라 그러면 벌떡 안 돼. 안녕히 계세요로 갈 것 같거든요. 이상한 걸 느껴야 되거든요. 분명히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내가 이거의 기본 계산,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기본이라고 붙인 거거든요. 후보분의 주인공이라고 했어. 후보분의 주인공이라고 했거든. 후보분의 주인공. 근데 얘를 잘 살펴보면 후보분의 주인공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확률 계산으로 문제를 풀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너네들이 또 막 절규합니다. 아! 이렇게 보죠. 왜 또 예외인 거야? 라고 하거든요. 자, 또 나를 희생해서 또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그게 있어요. 자, 내가 이걸 또 하려고 또 한 거. 오늘은 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후보분의 주인공도 더럽게 중요한 건 맞아. 자, 근데 오늘 또 알아가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자, 여기서 그거를 좀 봅시다. 자, 4번째. 그 선후 관계에 따른 조건형. 프린트 보면 여기 있어요. 그 뒤에서 2번째 장에 그 오른쪽 밑에 있어. 오른쪽 밑에 있어. 자, 그러니까 이게 선후 관계가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아까 그 문제를 봤을 때 잘 봐봐. A에서 꺼내서 B를 넣었대. A에서 꺼낸 게 먼저거든요. 일단 B가 꺼내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선후 관계가 있을 때에 대한 형태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도 괜히 뭔가를 막 이것저것 쓰려고 하지만 안 써도 되거든요. 나중에 다 보여. 그러니까 그때 그냥 쓰시면서 가시면 돼. 막 역시 난 천재 이러면서 가면 돼. 근데 구별할 때는 이거야. 그냥 이렇구나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기본은 무조건 후보분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전체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 매번 똑같은 거고요. 단 여기는 전체가 축소되는 그런 그 확률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선후 관계가 도대체 뭐냐? 그럼 이런 거야. 자, A가 먼저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B가 나중에 이루어진 사건이야.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P라고 쓰고요. A 바 B입니다. A 바 B야. A 바 B. 자, 이게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쪽은 P라고 쓰고 B 바 A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야. 성격이 다르다는 거야. 이게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전제 자체가 이건 나중에 일어난 게 전제거든요. 이게 먼저 일어난 게 전제야. 그래서 얘를 되게 좀 안타까운 말로 과거라고 할게요. 안타까운 말로 과거라고 할게요. 근데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야, 너 과거가 좀 약간 아쉬운 과거가 있니? 이러지 말까? 이런 거 있잖아. 그래요. 너는 그 바꾸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선택 과목? 근데 그죠? 너는 바꾸고 싶은 과거가 있니? 너무 많네요. 그쵸. 나도 매일이 그래요. 맨날 난 선택을 못해. 난 정말 내 선택과 반대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보가 생겨요. 후보분의 주인공. 뭔지 모르니까. 미래가 뭔지 몰라요. 미래가 뭔지 모르니까 얘는 주인 후보가 생기고 그 중에 뭔가를 만족하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기본 계산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이쪽은 그냥 바뀐 상황에 따라 바뀌었다. 이 상황이 바뀌었잖아. 이렇게 상황이 바뀌잖아. 그냥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바뀐 상황에 대한 확률 계산을 해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제발 이론이 있는데 이게 이론이야. 이게 이론이거든요. 이게 이론인데 괜히
이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놔주는 거 먼저 이걸 생각하지 마.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13번이 정확히 2번인 거야. 13번이 정확히 2번인 거야. 13번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얘가 기준이니까 과거라는 거를 기준으로 두고 가니까 이 바뀐 상황에 대한 확률 계산을 각각 해줬다라는 거야. 이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가면 좋겠어. 이거는. 자, 이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당첨 제비가 3개가 이렇게 있어. 그럼 꽝이 4개 있어. 이렇게. 당첨 제비 3개 꽝 4개야. 이렇게 딱 있어. 이런 식이야.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는데 뭐냐면 갑이 먼저 뽑고요. 그 다음이 을이 뽑는데.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전문 용어로 비복원이래요. 비복원. 그러니까 갑이 뽑고 다시 안 넣는 거야. 갑이 뽑고 다시 안 넣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사건을 정의할게. A라는 사건은 갑이 동그라미를 뽑는 사건.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은 을이 동그라미를 뽑는 사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P, A, 바, B입니다. 자, 여기는 VS, P, B, 바, A. 이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B가 나중이거든. B가 나중이거든. 얘가 나중에 뽑는 거니까 이게 나중이고요. 이게 먼저인 거야. 이게 먼저고요. 이게 나중이고. 그럼 얘가 과거인 거야. 얘가 과거. 이게 과거인 거야. 이렇게 뭔가를 좀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냐면 B가 당첨 제비를 뽑았다는 가정입니다. B가 마지막 당첨 제비를 뽑았다는 가정인데 중요한 건 얘가 어땠을지를 몰라요. 얘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수도 있고요. 얘가 당첨 제비를 못 뽑았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후보가 생기는 거고, 그럼 A랑 B를 내가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볼게. 그럼 A가 뽑았을 수도 있고 A가 못 뽑았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B는 뽑아야 돼요. B가 을이 뽑아야 됩니다. 동그라미를. 그럼 여기는 얘도 뽑고 저도 뽑았다는 거죠. 그럼 이게 후보가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거야. 이게 후보 1, 후보 2. 그거 중에서 주인공은 A가 당첨 제비를 뽑은 거기 때문에 A도 뽑고 B도 뽑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그대로 위로 올라왔다는 거야. 되니?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후보분의 주인공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매번 이렇게 뭐 그 구별한다? 귀찮아. 안 해도 돼. 그럼 봐봐. 아니 7개 중에서 갑이 먼저 뽑아서 당첨 제비 뽑아요. 그럼 7분의 3이겠지. 안 끝났으니까. 그럼 을도 뽑는데. 그럼 6개 중에 당첨 제비도 하나 사라졌으니까 2개가 남았을 거란 말이야. 이게 여기 좀 앞에 있는 거 동그라미 X 동그라미는 갑을 못 뽑았어요. 그럼 7분의 3이지. 을은 뽑은 거지. 그럼 동그라미 3개 있으니까 6분의 3이죠. 그럼 그 중에서 얘를 위로 올리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고. 그럼 뒤에 거는 뭐냐? 뒤에 거는 A가 이미 뽑았대. 뽑은 거 어떻게 그냥 뽑았대. 어떻게 뽑았대. 뽑았다는 가정하에 B가 뽑으래. 끝났지. 이 상황은 6개 있는데 동그라미가 2개 있고요. X가 4개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6분의 2다라고 쓰면 끝날 거라고. 돼요? 이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건의 선후 관계에 따라서 얘가 조건부 확률이 그냥 이렇게 후보분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바뀐 상황에 대한 단순 확률 계산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끝날 거라는 거야. 되니? 너네가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그냥 너네가 되게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냥 빨리 흘러 넘기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중요하게 더럽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보는 거고 그래서 괜히 의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는 순간 그냥 얘가 과거기 때문에 과거를 못 바꾸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끝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의 이론은 여기에는 얘가 된다는 거예요. 선후관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해.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봐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요거를 하고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과 종속도 해야 되고 이제 독립시행 항목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딱 다음 시간부터 이제 통계 넘어가면 돼. 통계.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통계는 3시간 딱 하면 되거든. 3시간? 아씨 그럼 다 끝내긴 하겠다. 야, 그래도 거의 대부분 다 했거든. 대부분. 그래서 웬만한 건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큼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꽤. 그래서 실전에 쓸 수 있는 것 같은 걸 되게 많이 얘기했으니까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봅시다. 14번. A는 검은 구슬이 3개. 그 다음에 B에는 검은 구슬 2개랑 흰 구슬 2개. 검이 흰입니다. 들어있는데 A, B 중 임의로 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동시에 꺼낸 2개의 구슬이 모두 검은색일 때 선택된 주머니가 B였으라면 그럼 얘는 그냥 이거 A에서 검은색 2개를 뽑을 수도 있고요. B에서 검은색 2개를 뽑을 수도 있다. 그럼 여기는 이게 후보죠. 후보. 선택된 주머니가 B였을 확률이니까 이렇게 얘가 그냥 그대로 올라오면 끝날 거다라고. 후보분의 주인공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니까 그러면은 뭐 A나 B나 2분의 1이야 선택하는 건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근데 이쪽은 그냥 뭐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뭐냐면 그냥 이겁니다. 1이. 무조건 검은색밖에 없어요. 얘는 뭐 할 게 없어. 그냥 무조건 검은색.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3C 2분의 3C인 거야. 굳이 말하자면 얘는 좀 바로 쉽게 이거 하고 자 이거야. 그다음 여기 곱하기. 이쪽은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검은색 2개니까 2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올리시면 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대충 느낌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봐주시면 그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고 이게 실생활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후보분의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이제 이렇게 바뀐 상황에 대한 확률 계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이 되는 거고 그럼 됐고 그럼 좀 쉬었다가 독립과 종속하고 독립 시행의 확률은 나중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독립 시행 확률. 그래서 왜냐면 어차피 통계 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 봐서 이렇게 좀 하고 남은 시간은 클리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